네, 동시효과 구간인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서 막판 동시효과 구간에 수급, 특히나 거래소 수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는 장 맞춰봐야지 동시효과 구간의 수급 상황은 좀 집계가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먼저 볼까요? 현재 예상 마감 지수는 0.37% 오르면서 2,561.63포인트 선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2,560선. 여기 초반에서 턱걸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기는 한데 오늘 장중 저점으로 음봉으로 오늘 거래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를 마칠지 여부, 주 이동평균선은 21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권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이 오늘 나란히 좀 변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 고점 저점 5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플러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한 건데요. 현재 예상 지수는 0.82% 플러스권으로 나오면서 923.78포인트 선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역시나 3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이미 이번 달에 기록했던 직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이 오늘까지도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마감 앞두고 있는 종목이 월등히 많죠. 오늘 거의 1,500개 가깝게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가뿐한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숨고르기 나타냅니다. 밀리는 건 포스코 그룹주 쪽에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으로는 좋은데요. 그렇다고 급등도 아닙니다. 톱10 가운데 가장 강한 종목이 또 LG 화학으로 집계되면서 이 종목 3% 정도 오르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이고, 코스닥으로 가보더라도 2차전지 내에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요즘 들어서 LNF 정말 2차전지 종목군 내에 아픈 손가락이 돼버렸습니다. 똑같이 이사를 간다는데 포스코 DX는 연일 급등, 그리고 LNF는 하루짜리 반등에 또 금세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그럼 그렇지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LNF 힘이 좀 빠르게 빠지면서 7%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코인 수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 되겠네요. 그 밖의 종목군들은 1에서 2%대 제한된 등락이어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장에 두각을 나타낸 키워드 바로 자율주행이었습니다. 관련된 종목 찾기 분주하고요. 또 수혜주들 점차 퍼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먼저 상한가 들어갔던 라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두 종목은 일찌감치 상한가 문을 닫았고, 또 시장에서는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냅니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말 그대로 레이더 만드는 쪽인데요. 이 레이더가 자율주행 시스템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혜주로 분류되며 오늘 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 나타냈고요. 코다코는 지금 투자 관리 환기 종목인데 이 종목도 원래는 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분류가 되긴 합니다. 오늘 장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양상 보여주고, DY도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묶이면서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오늘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의 강세도 짚어봐야 되겠죠. C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는. 8월 30일 수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감됐습니다. 지수는 안정적, 종목은 또 활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수익을 잘 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시죠. 무난한 상승세 이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이 무난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한중일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마감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죠. 일본 증시 오늘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한중일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상승분만큼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0.33% 오르면서 32,333.46엔대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32,000선 회복하고 나서는 일정 부분의 속도 조절 들어간 일본 증시 요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최근 들어서 엔저 현상을 나타내면서 금값이 많이 좀 오른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융시장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로 함께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3,000선을 위협받다가 3,100선까지 회복이 됐다가 오늘은 그래서 피곤한가 봅니다. 숨고르기 양상으로 변동성 제한되고 있고요. 현재 상해종합지수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가고 있는데 그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강보합권 0.17% 정도만 오르면서 3,14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 0.44% 오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모두 다 강보합권 정도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코스피는 강보합권이었죠. 코스닥이 좀 강해서 그렇죠. 다음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320원 선 부근에서의 등락이 거듭됐습니다. 그런데 패턴상으로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 출발해서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월말 내고 물량 때문일까요? 더 밀리지를 않더라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종가 보시죠. 이러한 50전의 상승이었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장중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 부분 오늘장 원달러 환율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1323원 4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미국 증시의 강세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후반의 탄력이 좀 떨어졌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3거래일째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전장 대비 0.35% 올렸고요. 포인트로는 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장의 종가는 2561.22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을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요. 일단 훅 떠서 시작을 하게 됐죠. 장초반 고점이 2578포인트로 나오게 됐고요. 그 뒤로는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패턴이 그려졌습니다. 상승권이지만 장중 저점 부근에서 256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로 지수를 일단 올려줬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이 1,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매도로 좀 돌리는 흐름 나타났죠. 165억 원 소폭이지만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뚜렷하게 개인이 좀 팔았고요. 1,800억 원가량 개인의 순매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죠. 상승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가장 크게 올랐던 게 바로 화학 업종이었죠. 1.26% 상승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인 LG화학의 강세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로는 증권 업종과 기계 업종이 나란히 0.68% 상승 마감, 그리고 서비스가 0.5%, 철강 금속이 0.49%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이 이 보험 쪽이 좀 약했습니다. 보험 업종 1% 넘게 내려갔습니다. 최근엔 며칠 동안 강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의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1% 넘게 내렸고요. 그리고 유통 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 정확하게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운수 창고가 0.7%,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품과 건설 업종이 나란히 0.3%대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투톱이 모두 고점 대비 다소 약해지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삼성전자의 윗꼬리가 확실히 더 확인이 됐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 0.45% 소폭 상승하면서 67,1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SK하이닉스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0.67% 상승에 그쳤고요. 119,4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보시면 일단 LG화학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상승 탄력이 이쪽이 가장 컸죠. 하지만 특별히 호재성 이슈라기보다는 그동안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내려왔었고요. 이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LG화학 종가 보겠습니다. LG화학의 종가는 오늘 전장 대비 2.86%, 거의 3%를 끌어올렸죠. 오늘장 종가 57만 6천 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포스코그룹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크게는 아니고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겠습니다. 0.51% 약세 마감이죠. 오늘장 종가 정확히 58만 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퓨처엠, 이쪽도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0.33% 내려가면서 45만 3,5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자동차부터 바이오, 인터넷까지 대체로 잠잠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그대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전기차 쪽부터 보겠는데요.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이 테슬라가 3억 달러짜리 슈퍼컴 플랫폼 계획을 시작했다라는 소식. 이 주가가 급등한 영향도 한데 있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내놓게 됐는데 국내 기업들의 양극재 추가 수주 기대감을 언급해서 이 기대감도 함께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강세 보인 종목들이 여럿 확인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강했던 종목들 종가 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장중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 특히 장 후반 들어서 매수세가 한 차례 더 강하게 더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기염을 토해냈죠. 26만 3,500원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DI 동일, EN 플러스, RF세미 이렇게 소재 관련해서 주로 강세 종목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RF세미는 역시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16,12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윈텍 같은 종목도 코스닥에서 아주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이 후반까지 탄력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윗꼬리를 제법 길게 달았고요. 그래도 전장 대비해서는 10% 가까이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기차보다도 자율주행차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모처럼 아주 강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국내 완성차의 대표 주자인 현대차가 올해 연말이죠. 세계 최초로 시속 80km로 주행 가능한 레벨 3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자회사가 현대차와 손잡고 있는 DY 같은 종목 솟구쳤습니다. 결국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오늘장 종가 7,760원까지 도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특히 현대 오토에버 이 종목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12%대 급등했죠. 17만 4,9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오토에버와 손잡고 있는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코스닥 종목에서도 급등 마감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장 18% 솟구치면서 9,7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바로 이 종목들, 라닉스부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이콤까지 이 종목들은 모조리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도 이외의 종목들 더 확인해 보시면요. 강세 종목들이 10% 넘게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자율주행 관련 급등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결국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22,1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센서 뷰가 15%,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쪽이죠. 유진 로봇이 18% 급등하면서 만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인포뱅크도 14% 솟구쳤습니다. 12,48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이 자동차 관련된 호재들이 한데 나오다 보니까 요 근래 고전을 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은 일제히 강세 분위기가 확인이 됐습니다. 거래소에서 DIC 같은 종목이 5.65% 상승이었죠. 5,000원대 위로 올라섰고요. 우신 시스템과 S&D 다이내믹스, KG 모빌리티부터 대원 화성같이 이렇게 자동차 부품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닥의 코다코 같은 종목은 장 후반까지 상승 탄력 더 이어갔습니다. 결국은 상한가까지 도달했고요. 561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사흘째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전장 대비 0.83% 올렸고요. 포인트로도 7.57포인트 상승이었죠. 오늘장 종가는 923.8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도 보시면요, 이 거래소에 비해 변동이 좀 적었습니다. 장 시작할 때 926포인트로 고점을 만들었고요. 그 뒤로 빠르게 내려오면서 921포인트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점과 저점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았고요. 저점 만들고서 금세 회복해줬죠. 920선에서 계속된 횡보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다가 결국 그대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좀 뚜렷했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확인됐는데요. 2,2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도 사들였습니다만 매수가 외국인에 비해서는 좀 뚜렷하진 않았죠. 163억 정도 순매수세 확인이 됐고, 이런 가운데 개인은 뚜렷하게 팔았습니다. 개인은 2,3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2차 전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좀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가 상승, BM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시총순위 다시 바뀌었는데요. 에코프로는 124만 8천 원에 장 마쳤고요. 에코프로 BM이 2% 가까이 떨어지면서 32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근래 코스피 이전 상장 키워드로 화제가 됐던 LNF 그리고 포스코 DX 여기도 엇갈렸습니다. LNF는 뒤늦게 따라왔던 이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금방 하락으로 돌리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장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되는 흐름 나타났고요. 반면에 포스코 DX는 같은 재료로 이미 급등 흐름을 계속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LNF는 오늘장 7.4%로 급락 마감이 됐습니다. 22만 원대를 다시 이탈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포스코 DX는 음봉이 기록됐지만 그래도 1%대 상승으로 장 마쳤습니다. 48,3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다음으로 엔터주들의 흐름, 최근 강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장에서는 다소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죠. JYP 엔터테인먼트는 하락한가 싶다가 결국은 보합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SM은 확실히 좀 떨어졌습니다. 2.4% 약세로 13만 8천 원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들 좋은 흐름이었는데 HPSP 정도 확인해 보시죠. 종가 보겠습니다. 자, HPSP가 2.5% 뚜렷하게 상승으로 장을 마쳤죠. 32,65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특징주로 먼저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차세대 HBM이 되는 HBM4를 2025년에 본격 양산하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호재성 이슈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영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서는 강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에이펙트나 픽셀 플러스 이렇게 작은 종목들 가운데서 탄력이 보다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도 꽤 달았죠. 종가 보시면요, 에이펙트는 12% 올리면서 3,790원에 장을 마쳤고요. 픽셀 플러스가 10% 올렸습니다. 8,760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고요. 그리고 이 밖에 인텍 플러스 9.47% 거의 10% 가까이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비스와 STI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과 이오 테크닉스 같이 이렇게 7%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는 강세 종목들 굉장히 많았고요. 이 밖에도 이오 테크닉스도 6.6% 올랐죠. TFE 같은 종목까지도 7.69%, 그 전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오늘장에 또다시 활약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PCB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좋았죠. 그중에 대장인 이수페타시스 오늘 또 6.78% 뚜렷하게 올랐고요. 대덕전자 4% 가까이 강세, 그리고 코스닥에서 뉴프렉스가 7% 가까운 상승으로 4,8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AI 관련주들 몇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일제히는 아니고 몇몇 종목들이 아직도 눈에 띄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C랩과 마음 AI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인 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C랩이 상한가로 그대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마음 AI는 상한가는 아니지만 급등 흐름이 최근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종가가 22,000원대에 맞췄는데 오늘장에 4만원대까지 찍고 오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CLB 종가상으로 17,830원에 거래 마쳤고요. 마음 AI 일단 윗꼬리를 꽤 달았지만 36,300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AI 관련해서도 역시 주목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장 급등세까지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뷰노 같은 종목은 오늘장에도 상승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딥노이드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경신이 됩니다. 4.69% 올렸고요. 오늘장의 종가는 27,900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